글보다는 비주얼, 그림이 주는 힘이 더 세고, 그리고 비주얼 안에서는 형태가 주는 임팩트보다는 컬러가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더 강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어때? 건물의 7층에 위치해 있고 그 골목 안쪽에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대박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번호표가 달린 낙하산에서 배달되는 걸 기다렸다가 그게 날라오면 그걸 받아서 먹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약점마저도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리젠트 대표 강범규입니다. 책을 쓰게 됐던 거는 디자인 안목을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분명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그리고 디자인 안목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게 차별화된 아이디어.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공개한 거고요. 디자이너의 안목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죠. 디자이너가 읽어도 좋지만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지? 그리고 비주얼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 거지? 비주얼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한 거죠, 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얘기들이 많잖아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대학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공부한 거는 그래픽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픽 디자인을 자기가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애플 컴퓨터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 외에 제임스 다이슨 같은 사람 이야기,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산업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근데 이런 얘기들은 많지만 사실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워낙 세계적인 거물이고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조그마한 라면집을 하든 베이커리를 하든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브레이언 트레시라는 세계적인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강의에서 그런 말을 한번 했었어요. 사람의 판단은 이성적인가요? 감성적인가요? 강의에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막 대답을 하더라고요. 60%요. 50%요. 브라이언 트레시가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100%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감성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요, 그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비주얼이거든요. 판단하는 순간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서 이 공간에 주는 느낌을 판단하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받는 판단도 불과 0.3초, 0.6초에 끝납니다. 그때 만들어진 선입견을 뒤집어 엎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런 선입견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디자이너가 하고 비주얼이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예제들, 그리고 소자본 창업을 한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신념이 뭐냐면, 글보다는 비주얼, 그림이 주는 힘이 더 세고, 그리고 비주얼 안에서는 형태가 주는 임팩트보다는 컬러가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더 강합니다.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사실은 후발주자가 선두를 따라잡으려면 월등한 기술을 갖추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투자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많이 해서 많이 노출을 하거나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차별화를 해낼 수 있는 툴 중에 가장 적은 자본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툴이 디자인입니다. 비주얼이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비주얼을 이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까먹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들 알아요. 우리가 후발주자이고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나 상품으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분명히 후발주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두주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차별화된 상품이 필요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있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근데 디자인에도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나 메커니즘, 구조의 변화보다는 사실 컬러를 바꿨을 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차별화된 느낌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컬러를 바꾸는 데는 돈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오는 장마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그란 검은색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빌딩 위에서 밑에를 쳐다봤더니 어떤 사람이 네모난 검은 우산을 쓰고 가는 거예요.
굉장한 차별을 해요. 남들이 다 동그란 우산을 쓰는데 한 사람이 네모난 우산을 쓰고 가요. 근데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동그란 우산인데 노란색 우산을 쓰고 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모난 검정 우산이 눈에 들어올까요? 노란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컬러에 대한 임팩트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차별화해 나갈 건지, 내 상품, 내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성 레미안 아파트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서비스 디자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세 내는 고지서의 디자인만 바꿨는데요, 전기세를 사람들이 30%나 줄였어요. 그 마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요. 어떻게 디자인을 바꿨냐면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쓰는 전기세의 평균을 계산해서요, 그 평균보다 많이 전기세를 쓰는 사람한테는요, 고지서 컬러를 레드로 바꿨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옐로우 고지서를 발급을 했고요, 평균 이하로 쓰는 사람은 그린 컬러의 고지서로 발급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줬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용지, 흰색 용지에 전기세 11만 5천 원 이렇게 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받았을 뿐인데 본인이 경각심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고지서에 북극곰 캐릭터 하나 들어갔거든요. 아, 나도 지구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모티브를 준 거죠. 환경을 좀 생각해라 라는 모티브를 던져준 건데, 디자인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반포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의 전기세를 30%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컬러가 주는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굉장히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실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들이 사실은 CMF잖아요. 컬러, 매터리얼, 피니싱입니다. 피니싱은 이제 마감인데 사실 피니싱은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럼 매터리얼과 컬러가 뭐가 중요하냐? 정답은 없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차별화를 이루기에는 컬러입니다. 컬러를 바꾸면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른 제품으로 인식을 하죠. 굉장히 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요. 레드 컬러는 긴장, 그리고 위험, 이런 인식이 있어요. 블루가 주는 상쾌함, 안전, 청량감, 그린이 주는 환경적인 이미지, 옐로우가 주는 또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 컬러를 굉장히 잘 쓴 사례 중에 하나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같은 경우인데요. 레드도 사실 촌스러운 레드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게감 있고 강렬한 레드를 쓰고 그 마감 처리라든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레드 컬러를 그렇게 강렬하게 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컬러를 잘 쓰고 있는 사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어때?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샌드위치 집이 7층에 위치해 있고요, 골목 안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집이 잘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게는. 근데 멜버른에 있는 제플슈즈라는 샌드위치 가게는요, 건물의 7층에 위치해 있고 그 골목 안쪽에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대박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가게가 갖고 있는 약점을 장점으로 바꾼 사례인데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낙하산에 묶어서 주문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날려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앱으로 샌드위치를 주문을 하고 자기 번호표가 달린 낙하산에서 배달되는 걸 기다렸다가 그게 날라오면 그걸 받아서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자기 샌드위치를 찾아서 먹었던 건데, 그 풍경 자체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접하면서, 야, 이렇게 약점도 생각을 바꾸니까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디자이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창작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각적인 작업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